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여러분, 이제 이어서 우리 이제 인터넷 은행에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요, 이제 그렇지 않나요? 시중 은행들도요, 이게 오프에서 설치되어 있는 지점들을 축소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죠? 점점 축소합니다. 왜냐면 인터넷 뱅킹 같은 게 모바일 뱅킹, 인터넷 뱅킹이 활성화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토스 같은 데들도 이렇게 지점이 없이도 은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잡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요, 기존에는 은행업을 하려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지점 내야 되고 사람들 방문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뢰도 쌓아야 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 있는 은행의 지점들도 점점 줄어드는 판국이니 지점을 갖지 않고도 이제 온라인상에서만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아이디어가 간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이런 은행들이 있었죠. K뱅크하고 카카오뱅크가 이미 출범이 되어 있고요. 인터넷 은행의 세 번째 이제 주자로서 토스뱅크가 출범을 했다 이런 이제 기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핀테크 기술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이건 이제 파이낸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테크놀로지가 결합된 용어입니다. 그래서 핀테크라고 하는데 금융 서비스를 IT 기술로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 주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핀테크 기술인데요. 이 핀테크 업체 토스 운영사인 이제 비바리 퍼블리카가 최대 주주로 있는 토스뱅크는 이날부터 이제 이날 10월 5일부터 사전 신청에 참여한 고객을 시작으로 수신, 여신, 상품 판매 그리고 체크카드 발급 등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행을 구분하면 국책은행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금융권을 이제 금융기관들을 나눠서 보면은요, 금융기관이다 그랬을 때 이제 여기에서 구분해 보면 중앙은행이 또 별도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앙은행이 별도로 있는데 이 중앙은행은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입니다. 한국은행이 있고요. 한국은행이 있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제1금융권이라고 해가지고요. 제1금융권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제 은행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은행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 이제 국책은행들이 좀 있습니다. 국책은행들이 있는데요. 국책은행이다 그랬을 때는 국가가 이제 운영하는 은행입니다. 예전에는 국가가 운영하는 은행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많이 다 줄어들었죠. 줄어들어가지고 국책은행에 해당되는 것이 뭐가 있냐면은 한국산업은행이 있습니다. 한국산업은행이 있고 그 다음에 한국수출입은행이 있죠. 수출입은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중소기업은행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은행 같은 데가 국가가 운영하는 은행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국책은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중은행이 있죠. 일반 시중은행들이 이렇게 이제 존재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시중은행에는 참 그리고 땡땡은행이라고 하는 명칭들이 있는데 여기 농협은행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농협은행. 농협 자체는 제2금융권이에요. 그런데 농협은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협은행이 있습니다. 수협은행 같은 데가 여기가 이제 포함이 됩니다. 여기를 이제 포함해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계 은행의 국내 지점 같은 것도 이제 포함이 될 수 있어가지고 그리고 보면 시티은행 같은 게 좀 대표적이었는데 시티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사업 접는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제 그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여기다 플러스해서 인터넷 은행이 있는 거예요. 인터넷 은행이 또 이제 추가가 되는데 이 인터넷 은행이라고 하는 거 인터넷 은행이다 그랬을 때 이 인터넷 은행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여기 K뱅크 그리고 이제 카카오뱅크 그리고 이제 토스뱅크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요거 보시면은 일단은 금융당국의 대출 조이기 속에서 지금 보니까요. 관심을 모은 토스뱅크의 신용대출 금리가 최저 연 2.76% 이렇게 돼 있으니까 굉장히 금리가 낮아요. 왜냐면은 이게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줄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프에 있는 인프라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요게 이제 금리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혜택을 줄 수가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대 한도도 2억 7천만 원으로 기존 은행들이 굉장히 파격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은행에 업무볼 일이 있어 갔더니 신용대출 받으라고 권유를 좀 하더라고요. 몇 달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고객님 혹시 필요하다면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거 얼마 안 있으면은 이제 정부 규제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한번 받아놓으시면 어때요? 그래요. 그래서 금리가 어떻게 되는데 그랬더니 5%? 뭐 이래요. 5% 이래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제가 뭐 신용등급이 아주 좋지도 않지만 나쁘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5% 이렇게 하길래 이거 완전 중금리구나. 그러니까 카드론이나 이런 거 받아도 10% 전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금리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가 2.76%다 그러면요. 물론 이건 아무한테나 이렇게 주진 않겠지만, 그러지만은 굉장히 이제 파격적인 수준인 건 분명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이제, 출범했다는 걸 봐두시면서, 토스뱅크는 고신용자를 비롯해서 중저신용자도 이제 취급을 하지만, 1,300만 신파일러, 금융 이력 부족자를 신파일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일이 얇다 해가지고 신하다, 신파일러. 다 해가지고 금융 이력 부족자에게도 합리적인 금리와 대출 한도를 제시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스뱅크는 만기나 최소 납입 금액 등의 조건 없이 연 2% 이자를 지급하는 수시 입출금 통장인 토스뱅크 통장도 선보였는데 이것도 되게 파격적인 거예요. 그죠? 2%대 이자 요즘에 잘 안 주잖아요. 예금과 적금 구분도 없앴고 나눠서 보관하기, 잔돈 모으기, 목돈 모으기 기능을 추가해가지고요. 뭔가 좀 다르게 예전에 기존에 있었던 예적금의 기준을 좀 이렇게 파괴하는 이런 형식을 취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NFC 근거리 무선 통신인데 이런 걸로 우리 뭐 버스 타고 다니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NFC 기술을 활용해서 OTP 기능을 탑재했대요. OTP는 이제 본인 인증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데 이래가지고 휴대전화 뒷면에 체크카드를 접촉하면 안전하고 손쉽게 고액 송금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NFC 우리가 핸드폰을 가지고 NFC를 켜놓고 버스 타고 이러는 것처럼 요거 이제 요게 체크카드 발급받은 걸로 이게 접촉을 하면은 안전하고 손쉽게 고액 송금도 할 수 있게끔 NFC를 이용해서 OTP 기능을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겁니다. 신파일러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파일이 얇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금융거래 정보가 거의 없는 사람. 젊은 고객이 아무래도 이게 타겟 층이 될 겁니다. 기존에 은행 거래를 많이 하던 사람들은 굳이 뭐 저러기로 옮겨갈 필요를 많이 못 느껴요. 왜냐하면 기존에 했던 은행들이 오프라인에도 매장이 많으니까 가다가 어디 필요하면은 이용하기도 편하고 그 다음에 또 또 사무실에 앉아서 집에서도 다 온라인 뱅킹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모바일 뱅킹 다 되고 다 되는데 뭐 하려고 갈아타려고 하겠어요. 웬만하면 이제 그렇게 잘 안 할 텐데 그런데 이제 사실 알아보면은 여기가 좀 이제 이렇게 또 파격적인 조건들도 가지고 있고 한 거지만은 이 모든 걸 다 옮기기에는 이게 또 품을 많이 팔아야 되거든요. 많이 알아보는 것도 알아보는 거지만 기존에 엮여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엮여 있는 것들을 이제 또 다 옮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하게 되거든요. 안 하게 되고 젊은 세대들이 아무래도 인터넷에 더 좀 익숙하기도 한데다가 그런 데다가 이제 또 새로운 걸 어차피 개설해야 되니까 그럴 때 이렇게 야 여기 괜찮대 하면 여기 바로 들어와서 그냥 연계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겠죠. 그리고 또 기성세대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이 믿을 수 있는 거냐? 이거 맞냐? 실체가 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어떤 부분에서도 사실은 젊은 세대를 타겟팅해야 되고 토스가 한때 좀 되게 어렵다는 얘기도 했거든요. 토스도 요 기업이 사실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무차별적으로 이 자금을 끌어들여서 이걸 가지고 이제 뭐 환전 같은 거 하면 혜택 주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꾸 이제 돈을 쏟아붓고 있는 형태거든요. 이 수익을 내는 구조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오래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제 의구심을 기성세대들이 더 좀 가지고 있겠죠. 뭐 그런 것 때문에라도 젊은 세대들을 주로 타겟팅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속에서 이제 파일이 얇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주 타겟팅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왜냐면 이런 사람들은요 가서 예금할래요? 예금 맡아주지. 주택담보대출 받을래? 해주지. 담보대출은 해주지. 담보가 있으니까. 근데 신용대출 해주세요. 글쎄 이력이 너무 적어서 신용대출 어려운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회가 잘 없거든요. 이제 그런 고객층을 타겟팅한다.
국내 금융권 및 신용평가 업체에서는 카드 사용 이력이나 대출 경험이 없는 자를 금융 이력 부족자, 신파일러로 정의하고 잘 거래를 안 해줍니다. 신파일러들은 금융거래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낮은 신용등급을 받고 있고, 이에 정부는 지난 2018년 공공요금이나 통신비 납부 실적, 체크카드 실적 등으로 개인 신용평가 체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공개한 바도 있다.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신용등급을 이제 폐지하고, 개인에 대해서는 뭐 기업이나 이런 데는 등급제가 여전히 있지만 개인에게는 등급제 같은 것들이 없고, 개인에게는 이제 점수, 1000점 만점의 점수제로 이제 바뀌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렇게 바뀌어져 있는데, 어쨌거나 요거 이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변화를 주려고 하지만, 기존의 업체들은 아무래도 기존에 이제 쌓아왔던 업력이 있으니까 업력의 근거에서 봤을 때 실제로 아직은 좀 되게 불안한 거죠. 예, 불안하고 돈을 빌려주거나 했을 때 이게 이제 사고가 날 확률이나 이런 것들이 많다라고 생각해서 잘 이제 상대를 안 해주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인터넷 은행 같은 데에서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OTP에 대한 얘기 앞에 잠깐 있었는데요. 무작위로 난수를 생성하는 알고리즘에 따라 시간마다 변경되는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보안 시스템. 뭐 1분마다 이게 OTP가 바뀌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각자 이제 OTP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요즘엔 전자식 방식으로도 많이 바뀌었지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주로 온라인 뱅킹 등 전자금융 거래에 사용을 하고요. 다이렉트 뱅킹이나 오픈 뱅킹에서 OTP가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오픈뱅킹이란, 또 오픈뱅킹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요. 핀테크 기업과 은행권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동결제 시스템입니다. 스마트폰에 설치한 앱을 통해서 모든 은행 계좌에서 결제를 비롯해 잔액조회, 예금거래 내역 조회, 그 다음에 이제 계좌 실명 조회, 송금인 정보 조회, 입금 결제, 출금 이체 등의 금융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이용하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픈뱅킹은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 금융 데이터를 API 방식으로 제3자 서비스를 제공자에게 공개해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행은 물론 핀테크 업체들도 은행과 개별적 제휴를 맺지 않고도 금융결제를 통해서 연결된 국내 은행 전산망에 접근할 수 있게끔 요즘에는 이렇게 이제 오픈뱅킹이라는 개념을 통해 가지고 기성의 은행이 아니더라도 은행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들을 열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사회 환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사회 환경에는 뭐 특별하게 뭐 이렇게 탁 꼭 집어서 요걸 꼭 봤으면 좋겠다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이번에는. 자, 근데 뭐 주민등록상 1인 세대 936만으로 사상 최대다, 이렇게 돼 있어요. 1인 세대가 936만 명이라는 거예요. 936만 명이기도 하고 936만 세대이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주민등록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족을 지칭하는 개념은요, 가족과 친족을 지칭하는 개념을 한번 좀 보면 민법상에 가족이다 이렇게 했을 때 가족에 대한 개념은 이렇게 됩니다. 가족에 대한 개념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자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자기의 이제 직계혈족이 들어옵니다. 직계혈족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직계혈족이다 그러면은 이제 직계존속이 있고요. 직계존속과 그 다음에 직계비속이 있습니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있어요. 이제 부모 쪽하고 자녀 쪽 이렇게 해서 나눠집니다. 직계혈족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이제 부모가 있어요. 부모 했죠. 부모 했고 그 다음에 형제자매가 있어요. 형제자매. 자기의 이제 형제자매가 있지 않습니까? 형제자매가 있는데요. 형제자매가 있는데 모르겠다. 지우개. 생각도 안 나. 형제자매로 바꾸겠습니다. 그냥 야야야야. 형제자매가 들어오고요. 형제자매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여긴가 보다. 펜으로 해서 그렇지. 여기 있네. 지우개. 요거 예쁘게 해드릴게요. 다시.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형제자매 자 해가지고요. 예, 수술했습니다. 형제자매가 이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들어오냐면은 이제 배우자가 가족이에요. 여기다가 플러스 해가지고요. 만약 생계를 같이 한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붙는다면 그러면 가족의 범위가 조금 더 넓어집니다. 넓어져서 이제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있죠. 직계혈족의 배우자 이렇게 되는데요. 내 아버지의 배우자면 내 어머니일 수 있지만 그거 말고도 아버지가 재혼을 했다. 어머니가 재혼을 했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 때문에 직계혈족의 배우자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직계비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되냐면은 있잖아요. 직계비속 쪽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요. 며느리,
또 뭐 사위 같이 살면 가족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직계혈족의 배우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배우자의 직계혈족이 들어와요. 배우자의 직계혈족도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장인 장모 그리고 또 이제 시부모 그리고 내 배우자의 자녀인데 내 자녀는 아니지 원래는 뭐 이렇게 돼 있었던 경우도 배우자의 직계혈족으로 해서 생계를 같이 한다면 가족으로 넣어줍니다. 그렇게 되고요. 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있어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있습니다. 형제자매 같은 경우에 내 형제자매 말고 배우자의 형제자매인데 생계를 같이 하면은 그때는 가족으로 넣어줘요. 이게 민법상의 가족의 범주입니다. 이게 민법상의 가족의 범주예요. 그런데 이 가족 말고 여기서는 이제 가구라는 개념이 나왔잖아요. 가구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이거는 하나의 경제 단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경제 단위로서 따로 이제 떨어져서 살고 있는 가구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생계를 같이 하든 말든 간에 그냥 다 가족이거든요. 내 가족관계 증명원 요거 이제 떼어보면 여기 다 가족으로 표기가 돼서 나와요. 나오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같이 살든 안 살든 하나의 가족으로 묶어주지만 가구는 하나의 단위예요. 주소지를 근거로 해서 그 단위들이 나눠져서 혼자 살아도 가구가 되는 겁니다. 가족은요 복수의 형태이기 때문에 가족은 1인 가족 이런 말은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1인 가족이라는 개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립하지 않고 가구라는 개념은 성립이 됩니다. 2008년 6월부터 1인 세대는 국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했대요. 왜 그러냐면 뭐 청년층도 이제 혼자 나가 떨어져 사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이제 독거노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홀로 사는 노인의 비중이 굉장히 또 올라가고 해서 이제 2008년 6월부터 1인 세대는 국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했는데 고령화, 비혼 문화 확산 등의 영향으로 그 비율이 사상 처음 40% 선을 넘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게 40% 선을 넘었다고? 우와, 장난 아닌데? 그죠? 가구 비중에서 40% 선을 넘었다고 한다면 10가구 중에 4가구는 지금 이제 1인 세대라는 거잖아요. 이거 국가가요, 이거 아주 뭐 지금 물론 인지하고 있겠지만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삶의 패턴으로 이제 구조화되어 있던 것들을 다 이제 뜯어 고쳐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10월 6일 행안부가 발간한 3분기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전체 주민등록 세대 수는 2,338만 3,689세대로 집계가 됐는데 이 중 1인 세대가 936만 7,439세대래요. 저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 40.1%, 40%를 돌파했다. 그리고 2인 세대도 23.8%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이게 50% 절반이 훨씬 넘어 63.9% 아닙니까? 와, 어마어마해요. 4인 이상 세대가 19%에 불과하고요. 그 다음에 3인 세대가 17.1%가 뒤를 잇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구조를 한번 잘 들여다 보시고요.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치 체계가 바뀌고 1인 가구가 늘면서 저출산 고독사와 같은 문제가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혼자 사는 게 불편하지 않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외로움을 이제 이겨내는 거, 거기에서 나 혼자 놀기의 진수를 보여주고 온라인에서 친구 사귀고 뭐 이럴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생활하는 데는 큰 불편함이 없죠. 1인 맞춤형으로 나오는 상품들이 너무 많아요. 예전에는 혼자 살면 그런 문제가 너무 불편했지만 지금은 불편할 게 별로 없어요. 빨래 같은 것도요. 빨래방 가서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갖고 가서 해와도 되고 뭐 불편한 게 별로 없는데 생활하는 데는 그렇게 돼버렸어요. 독거노인의 경우 그런데 갑작스럽게 질병이 발생할 시 즉각 병원으로 이송이 어렵기 때문에 심각한 경우에 사망이 이르러요. 그래서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화 있잖아요. 집 전화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제대로 안 놓여져 있는 걸로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서비스도 KT 같은 데서 해주기도 하고. 근데 집 전화도 잘 없잖아요. 근데 노인분들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해요.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이제 긴급한 상황에 대한 대처의 방법들을 자꾸 고민하게 되죠. 안 그러면은 이제 긴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조치를 못 취하게 될 경우도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범죄 대상으로 노출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의 범죄 피해율이 5.4%인데 가구 유형별 전체 피해율 3.7%에 비해서 높았는데 그 중에서도 청년 1인 가구 피해율이 월등히 높은데 특히 누가 타겟이 되겠어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여성 청년 1인 가구의 경우에 이제 범죄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2.276배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이제
이런 점이 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현상이고 그거를 부정할 수 없는 거고요. 부정하고 싶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하죠, 이거를? 그죠? 이거를 받아들인 속에서도 사회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돼요. 결혼 안 하는 문제, 고독사 문제, 그리고 또 결혼해도 애 안 낳는 문제, 그리고 이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이웃살핌이 이런 거를 이제 꾸려가지고 이제 주거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중장년 1인 가구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고, 주위 사정을 잘하는 동네 이웃들이 고립된 1인 가구를 찾아가서 사회와 연결고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살피는 사회망을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ADT 캡스라고 이거 보안업체 있죠. 업무 협약을 맺고 지난 9월부터 1인 가구에 1년간 월 1,000원 이용료로 외부 CCTV를 설치해주는 도어 지킴이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1인 가구 같으면은 1년에 월 1,000원 이용료니까 이거 1년 해봐야 12,000원 아니에요? 이걸로 외부 CCTV를 설치해주는 도어 지킴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대요. 이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다 들여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환경까지 이렇게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국제외교부터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